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자영업 문제 한번 짚어보죠. 어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자영업자들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2시간 넘게 진행된 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과 더불어서 동결 요구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 자리에 함께한 인태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서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비서관 인태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얘기라든가, 예. 또 대통령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청와대 안에 자영업 비서관실을 설치하고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한 게 역대 정부에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역대 정부 최초였죠. 예.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자영업자가 한 560만 명 지금 추산됩니다. 예. 그리고 무임금 가족노동도 한 110만 명 되고 한 670만 명 되는데, 여기 이제 고용노동자까지 치면은 한 900만 명 정도 일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가족까지 더하면 2천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삶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나 그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서 독자적인 정책 영역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죠. 예. 네, 그런 입장에서 역대 정부에서 최초로 자영업 비서관실과 비서관 직제를 신설하셨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가 자영업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예, 예.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너무 크게 오르지 않았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원인들을 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예, 구조적으로는 자영업 시장이 이제 과잉 진입이 돼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들만의 과잉이 아니라 대기업의 그 시장 진입이 더 대단한 과잉이었거든요. 이를테면 대형 마트라든가 SSM이라든가 최근에 나타난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또 개별 점포들한테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 또 높은 카드 수수료, 또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들이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위기 국면으로 몰아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기의 수면을 턱 밑까지 차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상태에서 또 2년 연속 급속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려움을 어제 많이 호소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비서관님 지적한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예, 비서관님이 지금 지적하지 않은 것 중에서는 예를 들면 홈쇼핑이라든가 또 인터넷 상거래가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더더욱 힘들어지는데. 모두 합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 우리 인 비서관님도 자영업 하신 적이 있고 또 소상공인도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 대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열심히 싸우고 다녔죠. 예. 예,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또 직접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삶이 좀 개선되게 해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구체적으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 대안으로 만들고 있는 거는 작년에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든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책들도 세웠지만 본질적으로는 작년 12월 20일 날 발표한 자영업자 성장혁신에 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차곡차곡 하나씩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한 몇 가지 방안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싶어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러니까 그 안정자금 신청 조건인 4대 보험 부담을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이게 그 발언이 계속 어제도 발언이 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까다롭다기보다는 이제 조건이나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게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실은 자영업자들한테 그 고용원에 대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금을 직접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그냥 무조건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준이 있겠죠. 그 조건이라든가. 그게 뭐냐면 이제 그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그게 근거가 되니까요. 그 근거 없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4대 보험 자체를 그 부담스러워하는 고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고용자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신용 불량 노동자들도 많고요. 그렇죠. 또는 뭐 한부모 가정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또 자신들이 그 받아야 되는 한부모 가장으로서 받아야 되는 또 비용이 줄어든다거나 여기 고용돼 있는 분들이 자영업 시장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대 보험을 고용보험 정도로 좀 고용보험이나 한 2대 보험으로 줄여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보험이다 보니까 따로 찢어서 하기 어렵다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 기준 또는 이게 원칙이 있어서 곤란하긴 한데 뭔가 다른 방식이 없는지 저는 또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계속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예. 고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도 보고요. 예. 저도 따로 제가 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고용하고 싶은 사람도 저는 4대 보험 안 들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우아했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말이죠. 예, 사정들이 특히 자영업 시장에는 피고용자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난제입니다. 예.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좋아했지 않습니까? 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효과는 이제부터 나타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게 통과는 됐는데 그 시행되는 거는 이제 1월 31일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월, 3월이 되면서 그 효과를 이제 볼 건데 상대적으로 뭐 개별 매출 규모가 작거나 큰 것에 따라서 체감하는 거는 좀 틀릴 겁니다. 매출이 작은 경우 이를테면은 1년에 3억 미만, 5억 미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카드 수수료를 상당히 낮춰놔가지고 이번 그 개편에서는 큰 뭐 영향은 없고요. 예. 오히려 5억 이상부터 30억까지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쪽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매출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30억을 넘어가는 부분들은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규모에 따라서 그 카드 수수료를 뭐 1.95%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뭐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 좀 덜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그 부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카드 수수료와 관련돼서 협상권을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한테도 좀 부여할 수 있게 법제화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법제화해달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는 뭐 굳이 반대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금융위 쪽에서 발언을 한 거는 뭐 형평성이라든가 이를테면은 그거를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협상력이 있는 곳과 협상력이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발언을 금융위에서는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그 노동조합 단체 협약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 협약에 효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판단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라라고 어제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여했던 또 자영업자 분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임 비서관이 구조적으로 자영업자가 지금 과잉,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뭐 동일 브랜드, 동일 업종 간 출점 규제라든가 혹은 그 대기업에서 소상공인들이 가고 있는 어떤 시장의 진입을 막는 이런 것은 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올라간 것 중에 그 상권 보호를 위해서 가장 크게 올라간 거는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예.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금 그 입지 제한 구역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상업진흥구역을 만들기도 해가지고 대기업이 일정한 구역에서는 좀 들어오지 말고 새로 신도시라든가
판매점들이 없는 쪽으로는 또 진입을 하는 걸 장려하는 이런 내용의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그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빨리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동일업종 같은 경우에 진입 규제는 저희가 영세상인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영세상인들을 위한 그 동일업종들을 좀 제한하는 법이 좀 있어요. 그런 법은 이제 2월 달부터 반영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어제 대통령이 자영업자들과 면담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한 말씀일까요?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경제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를 누구보다 절실히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하느라고 막 카드 수수료 인하도 하고 종합대책도 만들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이제 만들고 또 대체 입법도 만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재차 얘기를 하신 거죠. 특히 그 마음은 빨리 해소해주고 싶은데 속 시원히 못해드리니까 그 미안해하시는 그 속마음을 계속 드러내신 거죠. 예. 자, 19일에 후속 점검회의 열린다고요? 예.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예정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작년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런 것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9월 달부터 그 자영업자들과 모여서 함께 만드는 자영업자 대책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20일 날 당과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자영업자 성장 혁신 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발표가 되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만 그냥 그 점검을 하고 자체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참여했던 자영업자들 분들을 모시고 같이 점검하는 회의를 매달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점검 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그 대화가 단순한 의견을 듣고 불만을 듣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어제 그 자리는 단순하게 불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이고 경제의 주체이고 자영업자들이 과잉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조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것에 찬성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한국적인 특수성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군 시장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던 이런 삶의 과정들을 오히려 강화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최저임금이 좀 너무 급격히 오르는 상태에서 이런 자영업자 대책이 조금 늦게 따라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있는 자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새로운 전기로 가서 자영업자와 정부와 대통령께서 함께 계속 가겠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고요. 그래서 그날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만날 때는 죄송스럽지만 이게 밥을 같이 못 나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하고 밥 한 끼를 꼭 같이 나누시겠다고 하면서 밥도 같이 나누시면서 그런 좀 따뜻한 행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 비서관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태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었습니다. 팟빵 앱으로 미미의 컴퓨터 행위님께서 와우 인천 방향 1302번 버스 기사님이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기사님 멋쟁이 조금 크게 틀어주세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감사하고요. 기사님 1302번 기사님 볼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